와, 오늘 날씨가 35도? 사람이 살기 참 힘든 날씨인데, 오늘은 명칭이 아름다운 신도시인 미사 신도시에 왔고요. 이곳 임장을 가고 탐방을 떠나기 위해서 부동산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미사행복부동산의 김명옥 대표입니다. 아, 김명옥 소장님, 대표중개사님이시죠? 네네. 오늘 너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오늘 네. 날씨 엄청 더운데 어디 땀을- 이렇게 멀리 또 미사까지 와주셨네요. 네, 땀을 정말 뻘뻘 흘리면서 왔습니다. 소장님 뵙고 이 네. 미사에 대해서 제가 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 네네. 또 이곳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는 네.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맞아요.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임장을 나왔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먼저 첫 번째 궁금한 게 미사,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미사는 그 아름다울 미자에 모래 사자를 쓰고 있고 아름다운 모래가 빛나는 도시란 뜻이에요. 그만큼 네. 미사는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네. 다 계획된 도시라서 네, 아파트면 아파트, 네.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면 학교 아니면은 여기 상권이면 상권 그 다음에 지하철, 교통 네. 이런 식으로 또 공원길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미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도 굉장히 깔끔하고 크게 넓게 형성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 이런 것들이 아직 10년 차 되어가는 중이어서 네. 다 깨끗한 시설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미사 신도시의 경우는 이제 도심이 형성된 지가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자주 옵니다. 저는 뭐 물론 부동산적으로도 오지만 네. 공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미사에 네. 축구장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하남 종합운동장 네. 축구장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도 이제 축구장들이 몇 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미사가 신도시인 만큼 인프라도 상당히 네. 이제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어떻게 좀 구축이 돼 있나요? 네.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스타필드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하남 스타필드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아, 중요하죠. 코스트코. 네, 코스트코도 있고 하남 스타필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덕 비즈밸리 들어오는데 이 안에도 이케아가 들어와서 사실은 고덕 비즈밸리랑 저희는 여기 보시면 경계선 쪽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있는 여기 프로즈 2차 같은 경우에는 고덕 비즈밸리랑 실제 거리 한 2.2km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업무 시설이 많이 네. 들어올 텐데 네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른 주거 시설도 배후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주변에 좀 주거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추천 좀 한번 해주시죠. 이 고덕 비즈밸리 주변의 아파트들이 고덕 그라시움, 뭐 고덕 센트럴 프루지오, 아르테온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고덕 그라시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5평 실거래가 거의 15, 1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25평 기준이잖아요. 그 가격이 사실은 제가 있는 프로즈 2차의 한강구 매물 가격이랑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비즈밸리에 거주하시되 조금 넓고 크게 가성비 좋은 단지를 찾으신다고 하면 이 가격대가 조금 높지 않은 이 미사지구를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사에서는 이제 중심 상권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시면 네.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오시면 아마 젊은 분들이 많이 식사도 하시고 모임도 하시고 네네. 술도 드시고 놀기도 하고 이게 가까이는 이쪽 강동구 고덕이나 뭐 이런 송파 이런 분들도 이쪽에 와서 많이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미사 신도시의 경우는 지하철 기준으로 봤을 때 5호선역을 중심으로 네네. 먼저 이제 상권과 주택에 대한 인프라가 좀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이제 9호선, 네네. 지하철 9호선이 들어설 곳이 이제 미사에도 생기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맞습니다. 부분도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5호선은 사실 이제 강북 라인으로 가는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강북 라인으로 가고 있는 노선이고 저희가 이제 위치가 미사 자체가
요 보시면 이 경계선을 따라서 여긴 강동, 여기는 이제 하남 미사잖아요. 이제 서울이랑 되게 인접해 있어요. 인접해 있고 그리고 강남 쪽도 가까이에 있긴 한데 교통이 아직 강남으로 가기엔 조금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이 교통수단이 네. 이제 9호선 호재가 있다는 건데 네. 9호선이 이제 강남이나 여의도 업무지구도를 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나올 수 있는 예상 출구는 이쪽으로 확정은 됐어요. 그러면 4단지와 7단지와 8단지 그 사거리 쪽으로 네. 보면 될까요? 예, 맞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사거리가 이제 9호선 출구가 나오는 사거리예요. 근데 여기는 현재 이제 리슈빌, 현재는 이제 분양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고요. 여기 센트리버, 이제 스타일스 요거 단지들은 현재 이제 분양이 돼 있는 상태라 거래가 가능하고 미사에서는 실거래가가 가장 높게 현재는 나와 있는 상태예요. 84 기준으로 최근 실거래가 저층들도 10억 5천까지는 거래가 됐었고요. 아직 10억 5천에 실거래가 나온 거는 여기 이제 스타일스하고 골든 센트로 정도가 네. 10억 5천에 실거래가 나왔어요. 네. 나머지는 아직 10억대를 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상태로 보면 9호선 호재가 있는 단지가 확실히 호재를 받고 가격이 잘 치고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강남, 여의도와 그리고 김포공항까지 네네.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망이 들어올 예정이고 네네. 사실 제가 많이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급행이라는 네.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시간 단축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예상되는 시점은 한 어느 정도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24년도에 착공이 되고 28년도 준공으로 해서 계획은 나왔었는데 지금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26년도에 착공이 되고 31년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중에 미래 가치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네네. 교통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소장님, 네. 미사 신도시가 이제 주거 환경들이 되게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는데 네네.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게 헷갈리세요?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공임대, 공공분양, 네. 뭐 민간 분양 이게 좀 종류별로 있는데 네네. 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그게 처음에 이제 분양했던 형태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공공임대로 분양을 했던 데가 있어요. 공공임대도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영구임대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임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13단지 여기 미사역을 중심으로 이쪽에 13단지 이건 영구임대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렴하게 임대로 살 수 있는 곳이고 50년 이상 이제 임대로 살 수 있는 데가 영구임대고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있는 게 14단지 여기가 이제 국민임대예요.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을 이제 임대로 주는 것을 국민임대라고 합니다. 둘 다 이제 저소득을 위한 임대고요. 그 이제 태생적으로 처음에 이제 분양했던 형태가 그거였고,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분양으로 되는 거고, 이제 중간에 분납 임대라고 있어요. 네. 분납 임대 같은 경우는 5년 분납, 뭐 10년 분납이 있는데, 이제 분납 임대는 이제 임대로 살다가 이제 10년 되기 전 혹은 5년 되기 전에 한 절반 정도 시기적으로 지났으면 이제 분양을 시작하긴 해요. 그걸 이제 조기 분양이라고 하는데 미사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조기 분양했던 단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2단지 이제 여기 지금 네이밍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네이밍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16단지 여기는 이제 전환이 돼서 트레지안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올해 분양했던 여기 이제 미사역의 골든 센트로 대장인데 그 옆에 이렇게 29단지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10년 공공 리츠였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조기 분양 들어가서 현재는 이렇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분양을 받고 매매도 되고 전월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이제 28단지 골든 센트로에 비해서 약간
저렴하게 매매가나 이제 전월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네. 대장주로 언급해 주셨는데 이 네네. 미사가 상당히 네. 땅이 넓습니다. 각 네, 맞아요. 스팟별로 대장주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미사역을 중심으로 이 중심 상권에 위치한 대장주로는 이 파라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준공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상권에 있기 때문에 이 땅값이 비쌌겠죠. 그러니까 이제 동간이 굉장히 조금 짧게 지어져서 뷰가 나오는 곳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사역이 여기 파라곤 상가 쪽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미사역에 가까운 초역세권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타입은 102 타입부터 나와요. 102, 107, 110, 114 타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요 타입들은 117이네요. 죄송해요. 117 타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25세대로 되어 있고 지하철과 중심 상권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하철과 상업시설들을 이용하기 좋은 네네. 그런 위치로 보면 그래서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실거래 중에 117 타입이 15억 이상 거래가 되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여기 센트럴 자이 쪽이 있습니다. 이 센트럴 자이는 한월초를 품고 있으면서 이 앞에 상권이 근린상업지구가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 근린상업지구는 대표적으로 대형 학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제 학교를 따진다고 했을 때 센트럴 자이를 가장 선호합니다. 이번에 이제 센트럴 자이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공공에서 미사 내에서 갈아타려는 분들이 아이들이 있으면 대부분 선호하는 단지가 센트럴 자이입니다. 네. 그래서 센트럴 자이의 거래량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자녀 보시면 네. 여기 이제 한월초를 품고 있고요. 찾기를 건너지 않아도 초등학교를 갈 수 있고, 이 한월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센트럴 자이, 그다음에 동일아이빌, 풍경채, 그다음에 동원, 여기 이제 센트럴 풍경채까지 해서 전부 다 센트럴 포레구나. 센트럴 포레까지 해서 공공 분양이나 공공 분양이나 아니면은 민간 분양으로 된 단지들로만 쌓여 있어서 좀 선호하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센트럴 자이가 민간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여기가 안에 조경도 굉장히 예쁘게 해놨고요. 91 타입, 96 타입, 그 다음에 101 타입으로 해서 다양한 평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일 큰 101 타입 실거래가는 15억 이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북측으로 갔을 때 이제 대장 단지는 여기 이제 리버포레하고 여기 프로주 2차가 되겠습니다. 예, 더샵 리버포레 같은 경우는 미사역에서도 걸어갈 만 하고요. 그 다음에 미사강변 초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찾기를 건너지 않고도 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 위치고요. 그리고 이제 9호선 호재를 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쪽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거리상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요. 지금 여기는 또 선호하는 것 중에 미사지구에서 유일하게 사우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상가에 GS 마트가 있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이 마트를 이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카트 밀고 가시기 좋고요. 그 다음에 단지 안에도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병원, 소아과, 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조금 멀다 싶어도 단지 안 상가가 잘 편의시설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선호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2차 프루지오가 있습니다. 2차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학교를 끼고 있어요. 미사강변 초, 중, 고를 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고요. 그 다음에 이 1동부터 4동까지가 한강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희소성 있는 한강뷰 매물들이 조금 인기가 많고 가격도 잘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실거래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거실에서 보이는 한강뷰 매물이 최근에 17억 가까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네. 대장주별로 설명 잘 해주셨고요. 네네. 미사의 이 지리적인 특징을 본다면 네. 풍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서울에서 네. 한강을 끼고 있는 그 라인 중에 네네. 뷰가 축척이 되는 그 중에 하나인 걸로 유명한데요. 네. 이 미사 지구와 그리고 자양
성수 쪽 라인과 압구정, 용산 이렇게 강에서 툭툭 튀어나온 부분들이 네네. 부가 축적이 된다라는 네, 그런 이제 풍수적으로 뛰어난 지역인 네. 거를 알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사지구가 경계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사가 이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한강 근린공원을 끼고 뒤로 한강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이 둘러싸여 있는 이 지역이 이렇게 부가 축적되는 지역으로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미사 북쪽에서는 네. 현재 사실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5호선 미사역 쪽에 비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네. 그런데 한정거장으로 잠실에 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될까요, 위치가? 위치는 버스 정류장이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교통편은 사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여기 푸르주 2차 106동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요거를 타시면 올림픽대로를 나가서 쭉 한정거장 뒤에 잠실 환승센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막히지 않으면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한 20분 안에 도달이 가능해요. 좋습니다. 오늘 제가 버스를 타고 저는 잠실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미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전반적으로 잘 해주셨고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3기 신도시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교산이 이제 하남시 안에 들어가는 권역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이 3기 신도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주실 게 있다고 해서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아, 네. 사실은 미사지구가 교산 신도시를 분양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청약을 봤을 때 이제 일반 청약이 있고 당해가 있고 또 이제 그런 지역별 혜택들이 있는데 이제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하남시 내에 살아야 이제 당해로 해서 청약했을 때 좀 더 유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청약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신 이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인건비라든지 자재값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나다 보니까 원래 교산 신도시도 사전 청약 제도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A2 지역 빼고는 사전 청약 제도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언제 이제 할지도 잘 몰라요. 본 청약이 아직 이제 본 청약으로 청약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본 청약이 아직 날짜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 청약을 하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당첨을 받고 해도 보통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지나야 그래야지 이제 입주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 교산 신도시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시기에는 또 그 사이에 이제 분양가가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주택 상태에서 이제 그쪽으로 교산 진입하시기에는 분양가가 높아서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분양가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8사 기준 9억 이상은 봅니다. 네, 9억 이상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이제 9억 이상의 분양가를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높으셔서 감당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크게 지장이 없겠지만 네네. 이제 9억이라는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이 조금 버거우신 분들에게 그러면 네. 뭔가 팁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이제 지금 미사 내에서 저평가된 단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플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8사 기준으로 가격대가 8억 초반에 실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여기 스타일스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10억 5천 이렇게 3건의 거래가 있고 골든센트로도 실거래가 10억 5천 이런 식으로 나와서 호가는 대부분이 11억씩 나오고 있어요. 입주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이제 여기 휴플러스 같은 경우나 리버나인 같은 경우가 조금은 단지가 8사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8억대 가능하시고 여기는 이제 9억 초반에 입주 가능한 매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매물들을 먼저 매수하셔서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저평가된 거 팔고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간 가격을 받고 이제 저쪽 교산으로 넘어가시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의 발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표현에 따라서
뭐 레버리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네네. 한 번에 높은 주택을 바로 분양 받으시는 방법보다는 네. 이렇게 미사 쪽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낮게 평가되어 있는 매물을 매수하셔서 나중에 그렇죠. 또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한다면 네. 그만큼 이제 교산 신도시에 최종적으로 입주를 하실 때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에서 조금 더 해치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네. 김명옥 소장님과 함께 미사 신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전반적으로 듣고 나니까 이해도가 상당히 저는 좋아졌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미사에 혹시 와서 특히 이 9호선 수혜 지역 쪽에 주택을 매수 또는 뭐 임대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상담할 그런 일이 생긴다면 미사 행복 부동산에 와서 김명옥 소장님께 상담을 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이 오셔도 상담 잘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뭐 필요하신 거는 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좋은 매물을 찾으신다고 했을 때 찾아오시면 설명도 잘 해드리고 추천 매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